전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씨가 서울 광화문에 있는 특검 사무실에 도착을 했습니다. 지금護送 차량이 특검 사무실 앞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파란색 긴급 호송 차량이고요. 주변에 소란스러운 상태가 잠시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시각 오전 9시 52분입니다. 김건희 씨, 전직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씨가 서울 광화문에 있는 특검 사무실에 도착을 했습니다. 지금護送 차량이 특검 사무실 앞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파란색 긴급 호송 차량이고요. 주변에 소란스러운 상태가 잠시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시각 오전 9시 52분입니다. 김건희 씨, 전직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씨가 서울 광화문에 있는 특검 사무실에 도착을 했습니다. 지금護送 차량이 특검 사무실 앞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파란색 긴 해외 토픽감이야, 김건희가. 아유, 에어컨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사니? 빵이군을 배치한 데 이어 문화예술계에도 색깔 바꾸기에 나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러 정상회담 이후에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계속하면 심각한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연방 판사가 트럼프 행정부에 의해 중단된 UCLA의 국가과학재단 연구보조금 수백여 건을 복원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테네시주에서 기록적인 폭우로 홍수가 발생해 최소 3명이 숨졌습니다. 미국 내 손흥민 열풍이 유니폼 품절 사태로 이어지자 가짜 유니폼까지 등장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3일 수요일 LA에서 전해드리는 SBS 뉴스 시작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수도 워싱턴 DC에 주 방위군을 배치한 데 이어 문화예술계도 색깔 바꾸기에 나섰습니다. 진보 색채가 강한 워싱턴 DC를 자신의 색깔로 바꾸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오늘 첫 소식 김용태 특파원입니다. 미국 수도 워싱턴 DC에 주 방위군이 배치되기 시작했습니다. 아직은 소규모지만 워싱턴 기념탑 등 상징적인 장소에서 목격되고 있습니다. 이틀 전 트럼프 대통령이 수도 치안 업무를 연방정부가 직접 통제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I think this is long overdue. I've been wanting the National Guards in this area for years. I like it. I love it. I feel safer already. It's a joke. It's unnecessary. You looked at all the statistics, crime is really down, so it's really unnecessary. 현행법상 30일로 제한된 워싱턴 치안 통제 기간을 연장할 뜻도 내비쳤습니다. It's going to pertain initially to DC. It's almost, we're going to use it as a very positive example. And we're going to be asking for extensions on that, long-term extensions. 워싱턴의 대표 공연장인 케네디 센터도 찾아갔는데 앞서 트럼프는 케네디 센터 이사회를 친트럼프 인사로 바꾸고 스스로 이사장에 취임했습니다. 진보 색채가 짙었던 워싱턴 문화계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I'm determined to make Washington, D.C. safe, clean, and beautiful again. It's going to take place very rapidly. Be prepared. And a big part of that's going to include the Kennedy Center.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 DC를 51번째 주로 만들자는 민주당 측 주장에 대해선 용납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용태입니다. 이번 주말로 예정된 미러 정상회담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연합 정상들과 긴급 화상회의를 가졌습니다.
이른바 패싱을 걱정하고 있는 EU 달래기에 나선 건데 트럼프 대통령은 미러 정상회담 이후에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계속하면 심각한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압박했습니다. 파리 권영희 특파원입니다. 현지 시간 15일 미국 알래스카에서 열리는 미러 정상회담을 앞두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번에 성사되지 못한 3자 회담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양자 회담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곧바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함께 3자 회담을 개최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I would like to do it almost immediately, and we'll have a quick second meeting between President Putin and President Zelensky and myself if they'd like to have me there. 이번 회담은 두 번째 회담을 위해 상을 차리는 것이라며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과 관련해 푸틴 대통령으로부터 필요한 답을 듣지 못한다면 두 번째 회담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알래스카 회담 후에도 러시아가 전쟁을 계속한다면 심각한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Yes, they will. I don't have to say there will be very severe consequences.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앞서 유럽연합 정상들과도 긴급 화상회의를 가졌습니다. 미러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른바 유럽 패싱을 우려하는 EU 측 회담 제안을 받아들인 겁니다. EU 정상들은 우크라이나 휴전 협상엔 반드시 우크라이나가 참여해야 하고 협상은 가장 먼저 휴전 합의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회담에 참여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즉각 휴전이 미러 양자회담의 주제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서 우크라이나가 참여한 3자 회담 장소로 유럽과 중동 등을 두고 서로 논의했다고 일부 언론이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파리에서 SBS 권영인입니다. 연방 판사가 트럼프 행정부에 의해 중단된 UCLA의 연구 보조금 수백여 건을 복원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리타 애플린 연방 판사는 연방 정부의 UCLA 연구자금 동결이 과학 연구 보조금 중단을 금지한 자신의 지난 6월 판결을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명령은 5억 8,400만 달러 규모의 연방 보조금 동결 조치 가운데 UCLA에 대한 보조금 300여 건에 해당됩니다. 콜로라도 주에서 발생한 산불이 12만 에이커 이상을 태우며 주 역사상 5번째로 큰 산불로 기록됐습니다. 재난당국에 따르면 리 산불로 명명된 이번 산불은 지난 2일 콜로라도주 리오브랑코 카운티에서 번개로 시작돼 급속히 확산했습니다. 현재까지 서울 면적의 80%에 달하는 지역을 불태웠으며 진화율은 7%에 그치고 있습니다. Fire gets up into the upper parts of the trees. We're looking at 150 to 200 foot flame lengths going on behind us there. Not a whole lot the firefighters can do to get right in on that. 당국은 전력, 가스 시설과 주택 일부 지역에 대피령을 발령했습니다. 테네시주에서 기록적인 폭우로 홍수가 발생해 최소 3명이 숨졌습니다. 테네시주 비상관리국은 오늘 새벽 채터누가 인근에서 폭우로 지반이 약해진 나무가 차량을 덮쳐 차량 안에 있던 부부와 어린 자녀 등 일가족 3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또 어젯밤에는 한 남성이 범람한 도로를 건너다 물에 휩쓸려 실종됐으며 구조대가 보트를 이용해 수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립기상청은 채터누가 공항에만 하루 동안 6.42인치 약 163mm의 비가 내려 1879년 기상관측 이래 두 번째로 많은 강수력을 기록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폭우로 주택과 차량에 고립된 주민 수십 명이 구조됐고 인근 조지아주 카투사 카운티
12에이커면 기껏해야 기껏해야 15,000평밖에 안 되는데 무슨 서울의 50%나 아니 80%나 타버렸다고 그래? 콜로라도 산불? 그거는 너무 좀 거짓말 아닌가? 카운티에서도 100명 이상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연방 판사가 트럼프 행정부에 의해 중단된 UCLA의 콜로라도 주에서 발생한 산불이 12만 에이커 이상을 태우며 주 역사상 5번째로 보통 1,000평이라고 하니까 1억 2천만 평이다. 1억 2천만 평. 보통 아파트가 30평인데 아파트로 따지자면 400만 개가 1층에 쫙 지어져 있는. 400만 개면 진짜 꽤 많다. 거기서 뭐 두 사람만 살아도 800만 원이 사니까 진짜 서울의 80%가 화재가 났구만. 아이고. 번째로 큰 산불로 기록됐습니다. 재난당국에 따르면 리 산불로 명명된 이번 산불은 지난 2일 콜로라도주 리오브랑코 카운티에서 번개로 시작돼 급속히 확산했습니다. 현재까지 서울 면적의 80%에 달하는 지역을 불태웠으며 진화율은 7%에 그치고 있습니다. Fire gets up into the upper parts of the trees. We're looking at 150 to 200 foot flame lengths going on behind us there. Not a whole lot the firefighters can do to get right in on that. 당국은 전력, 가스 시설과 주택 일부 지역에 대피령을 발령했습니다. 테네시주에서 기록적인 폭우로 홍수가 발생해 최소 3명이 숨졌습니다. 테네시주 비상관리국은 오늘 새벽 채터누가 인근에서 폭우로 지반이 약해진 나무가 차량을 덮쳐 차량 안에 있던 부부와 어린 자녀 등 일가족 3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또 어젯밤에는 한 남성이 범람한 도로를 건너다 물에 휩쓸려 실종됐으며 구조대가 보트를 이용해 수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립기상청은 채터누가 공항에만 하루 동안 6.42인치 약 163mm의 비가 내려 1879년 기상관측 이래 두 번째로 많은 강수력을 기록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폭우로 주택과 차량에 고립된 주민 수십 명이 구조됐고 인근 조지아주 카투사 카운티에서도 100명 이상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네, 아마존이 미국 주요 도시에서 신선식품 당일 배송 서비스를 본격화합니다. 아마존은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미 전역 1000개 지역을 대상으로 신선식품 당일 서비스를 제공하고 연말까지 서비스 대상 지역을 2,300곳 이상으로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애리조나주 피닉스 등 일부 지역에서 신선식품 당일 배송 시범 서비스를 시작한 아마존은 서비스 대상 지역을 점차 늘려왔습니다. 아마존 프라임 멤버는 주문 금액이 25. 롯데도 이걸 하려고 그랬었어. 근데 이게 실패했잖아. 대실패였지. 그래서 사실 롯데 그 인터넷 쇼핑몰이 아직까지 한국에서 별로 그렇게 롯데 자체는 유통 공룡이잖아. 그리고 롯데 자체도 그 일본에서 껌 공장 껌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존경하는 신격고 롯데 창업주님이 껌을 직접 만드셨어. 와스다 대학 화학과를 나와서. 그래서 그 껌을 팔아가지고 이제 재벌이 되신 분인데 굉장히 머리가 좋으신 분이지. 껌을 직접 만들었으니까. 그런데 롯데가 인터넷에 어떤 유통업체로서는 공룡이 아니야. 이 신선식품 당일 배송 이게 실패로 끝났거든. 근데 아마존은 이게 성공하나 봐. 훨씬 더 미국의 대륙이 훨씬 더 크거든. 그래도 이제 그거를 AI 기술을 도입해가지고 저거를 이제 성공을 시켰나 봐. 그러니까 아마존이 지금 잘 되지. $12를 넣으면 무료로 배송받을 수 있으며 비회원은 주문당 12.99달러의 배송비가 부과됩니다. 아마존이 신선식품 배송까지 본격적으로 뛰어들면서 미국 내 유통업 뭐 이마트
이마트 홈플러스도 다 마찬가지야.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다 그 당일 배송 불가능해. 한국이 그 전날 시켜가지고 그 다음날 뭐 오전 10시에 오는 건 있지만은 당일 배송 그날 시켜서 그날 오는 거는 솔직히 불가능해. 그게 되면 많이 팔아주지. 회사에서 이제 점심 먹고 이제 저기 남편하고 이제 문자로 대화 주고받잖아. 우리 오늘 저녁 때 카레라이스 먹을까? 그래 오래간만에 카레라이스 먹자. 그러면 이제 마누라가 이제 시키잖아. 뭐 롯데마트 이런 데다 시킨단 말이야. 뭐 저 감자, 뭐 당근, 무슨 뭐 돼지고기, 뭐 저기 뭐 카레,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시킨다고. 그러면은 이제 뭐 양파도 넣는 사람은 또 양파도 넣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뭐 햇반도 이제 다 떨어져가. 햇반도 뭐 한 두세 박스 시키고 그렇게 해서 뭐 김치도 보니까 다 떨어져가. 그래서 이제 김치도 이제 그 시켰어. 그렇게 해서 이제 12시에 점심을 먹으니까 이제 거의 뭐 1시까지니까 보통 한 10분이면 다 시키잖아.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저녁 때 조금 이제 일찍 왔어. 저녁 6시에 이제 칼퇴근했어. 그래서 이제 카레라이스 해 먹으려고. 그럼 이제 벌써 다 이제 배달이 되어 있는 거야. 그러면 이제 그 관리사무소에서 찾아다가 이제 카레라이스를 해 먹으면 되거든. 근데 이게 우리나라는 이게 안 돼. 그 당일 배송이 안 된다고. 이게 되면 엄청 경제가 활성화되지. 근데 미국은 저걸 성공을 시켰나봐. AI 기술로. 미국이 훨씬 대륙이 넓어가지고 불리할 텐데.